왜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갈까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 위한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행복입니다. 신앙 교육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결단입니다. 행복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신앙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부모가 되는 방법. 오늘 강의를 통해 가정에서 신앙의 행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부모가 되는 여정,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상동교회를 섬기는 이성조 목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AI 시대의 신앙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강인데요. 오늘 주제는 지금 당장 행복한 부모 되기입니다. 정말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신앙의 행복입니다. 신앙교육의 행복입니다. 요새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청년들이 아이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왜 안 다니는 줄 아세요? 1위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야,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행복해, 이걸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행복은 감사입니다. 남이 말하는 행복, 그 조건의 행복은요,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주체적인 결단이고 경험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그 행복을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 찾고 경험한 행복의 관점만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목적은 도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 기준에 도달해서 남과 같은 정답을 살아서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이 행복의 주체적 경험이 누려야 이제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행복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관점을 어떻게 발견해 나가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시끄럽죠? 불행합니다. 우울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는요, 당신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잊어먹었어요. 유튜브 보지, 정신없이, 시끄럽지, 그 외부에서 쏟아진 숱한 말로 인해서 위축되어 가는 게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참 아침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 아침 새벽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거는요, 그 나의 은밀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나를 내면 속에서 말 걸어오실 때 그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나의 내면의 소리 듣는 법을 배워요. 이런 거죠. 야, 내가 이런 일 하니까 행복하구나. 내가 이런 축을 받으니까 내가 굉장히 우울하네. 이런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고 즐겁고 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나의 소리와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울 때, 이 두 가지가 겹쳐질 때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오죠. 강력한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몰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 후에 결과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면요. 맨 처음에는 그들도 당신의 소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당신이 여러분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과 싸우려 들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한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할 때가 소소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그 행복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행복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소문을 내십시오. 집에 들어갈 때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외식하자.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여러분의 행복 혹은 소소한 성공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자녀에게 전파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교육은요. 여러분, 교육은 의식적이고 매우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행복은 나눔에서 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분한 나눔, 11조 내는 거 이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의무감에서 하는 봉사나 한두 번의 기부 행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소소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나눔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이웃,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그 기부나 봉사에 그 나눔에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거는 선교를 같이 가는 일입니다. 봉사를 같이 하는 일이에요. 어른들이요,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현장에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능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죠. 이게 마음 근력의 핵심 역량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은요. 부모의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미국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패밀리 데이라는 가족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는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가족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그 파티 중간중간에 그 사장님이나 이제 직급 높으신 분이 직원 한 명 한 명을 이제 일으키거나 선물을 주면서 우리 회사가 이들의 일과 존재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격려해 줍니다. 자녀들 앞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자랑스러울까요? 야,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와 또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효용이 되는구나. 회사가 안 하면요, 우리가 직접 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자녀들을 초청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행복하게 하는지 나눠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선교여행, 그 타인의 행복에 기여함으로써 경험하는 부모의 행복에 자녀들이 동참할 때 자녀들이 그릿 마음 근력을 굉장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녀의 봉사활동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자녀의
이 마음 근력의 성장판을 원천적으로 닫아버리는 위험한 행위이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실패를 적용하지 말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완벽해지고 싶죠.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누는 게 서툴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좀 실패하고 어려웠지만 자녀들만큼은 성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의 실패를 혹시 나의 실패나 아픔을 우리 자녀들이 또 답습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죠. 이러한 부모의 두려움은요, 이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부속물처럼 내 거, 우리 집에 거하는 내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부모의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실패를요,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 경험을 자녀들이 답습한다고 적용하지 마세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정직히 노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우리가 그릿이라고도 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이 실패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가 이 마음 근력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실패를 가장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실패를 통해서예요. 아빠와 엄마의 좌절입니다. 아이가 직접 그 실패를 경험하진 않지만 부모가 그 실패를 극복했던 과정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안전하게 그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히 드러내야 돼요. 애들 다 알거든요. 아이 같이 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가 어떤 점이 연약한지, 힘든지. 물론 이제 아직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부모의 약점도 있죠. 물론 그걸 다 드러내라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이 자신의 실패를, 아픔을 어쩔 수 없이 노출할 수뿐이 없거든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잘렸다, 뭐 직장에서 실직했다, 뭐 부도가 났다, 큰 어려움이 닥쳤다.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감출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경로의 방식으로든 노출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이때 부모가요, 그냥 자녀를 그냥 내 밑에서 살아가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굳이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아이 삶의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당연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에 따라 크기가 다르겠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을 꾹꾹 누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 주머니는 한계가 있고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더 깊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부모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솔직한 감정, 이것이요, 이 자녀에게는 풍부한 감정의 자양분이 됩니다. 인간은 희로애락의 존재잖아요. 그거 다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긍정과 기쁨의 감정만 자녀에게 주려 하는 것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그 슬픔과 이 분노의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실패를 경험하는 역동성,
그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극복하는 그 모습이 자녀의 마음 근력을 키우는 최고입니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하라가 아니라 하자입니다.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자입니다. 예배 봐가 아니라 예배 보자. 큐티해, 큐티하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말보다 부모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자신의 공부 환경에 아이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 같고 뭐 교수님들 같이 집에서 연구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우려는 그 습관, 그 환경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노출하라는 것이죠. 제가 살았던 보스턴에서 자녀 6을 예일대나 하버드에 다 입학시킨 굉장히 유명한 이 분이 있어요. 바로 오바마 정부 법률 고문, 예일 대학교 교수, 매사추세츠 대학교 교수 등 6자녀 모두를 글로벌 인재로 키운 전혜성 동아문화연구소 이사장입니다. 미국 교육부가요, 이 전혜성 박사님을 이 미국인의 가정교육의 성공의 모델로 연구 대상으로 발표를 해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책상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남편이 돈을 줄 때마다 아이들 책상을 샀다 그래요. 책상을. 방마다, 서재마다 곳곳에 책상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그래서 책상의 수가 20개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누구의 책상을 샀을까요? 바로 본인, 전혜성 박사님입니다. 엄마도 공부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부부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속에서 뭐 책을 읽거나 또 어떤 연구를 하거나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가정에는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책상이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외국같이 서재 개념도 없고, 집에서는 쉬는 개념이 또 있고, 있는 거 있죠. 이제 거실에서는 방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방과 거실에 있는 책상이죠. 구조를 보면요, 이 거실 대부분은 전면에 대형 TV가 있고, 맞은편에 이 벽에 긴 소파가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 대화하는 배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홀로 TV를 시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자, 이 간단한 방법은요, TV를 없애고요. 요새 뭐 핸드폰도 많으니까 TV를 없애고 같이 둘러싸여서 서로 경청하고 서로 공부하고 책도 읽고 말하고 대화하는 그 거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함께 공부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큐티할래? 이 함께 함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치를 키우는 생태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집에서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즐겨보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6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빠와 함께 제대로 놀아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자녀들, 아이들 중에서 아빠와 함께 놀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힘, 즉 평생 배울 수 있는 동력, 평생 자기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어릴 때 충분히 놀아본 경험입니다. 마음껏 누구와? 아빠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 보는 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는 것도 주체적인 경험이거든요. 내가 결정을 해서 스스로 놀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놀이를 할지 결정해야 되고, 그럴 때 나에게 어떤 기쁨과 유익을 주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게 놀이예요. 그리고 이 놀이의 목표는 어떤 보상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 놀이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캠핑을 즐겼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한 번은 꼭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 가면 좋은 게 있어요. 모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존중받은 만큼 스스로 성취해낼 때 자신의 효율성을 기르고 그릿도, 마음 근력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가족이 함께 어떤 완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릿이나 마음 근력이 보다 높고 어려운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라면 어린 시절에 혹은 학창 시절에 어려운 일을 도전해서 성취해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정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가정이. 가족 구성원마다 자신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싶은 일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가족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뭐 가정이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하나 만들기, 뭐 사진첩 만들기, 뭐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참고로 저희 가족 리스트는 존 뮤어 트레일이나 뭐 까미노 산티아고 순례길 같이 걷기, 뭐 음반 내기, 책 내기,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도 음악을 좋아하고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함께 하는 경험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루어내는 경험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생명으로서 우리 가정이라는 생태계에서 함께 스스로 성장하는 밑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라 하지 말고요, 공부하자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꼭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